내가 이 아이를 데려갈게.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훌륭한 의사로 명망 높은 아버지는 친아들을 시설로 보내려 했다. 반면 세간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클럽 호스티스인 이모는 주저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싱글마더로 필사적으로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6살 민준이는 고아가 되었다. 지역에서 명성을 얻은 아버지 승호는 새 가족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며 단호히 양육을 거부했다. 조부모도 고령을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시설로 보내는 것이 결정된 순간이었다. 그때 고급 클럽 크리스탈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여동생 민지가 나타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 사랑으로 가득한 결정이 훗날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을 드러내고 충격적인 복수를 불러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6살 남자아이였다. 오늘 민준이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병실 침대에서 잠든 어머니 김지은의 손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간호사로 일하던 지은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져 불과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은 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일어나. 몇 번이나 불러도 지은이 눈을 뜨는 일은 없었다. 그 순간 민준이의 가슴속에 스며든 차가운 공허는 어린 마음을 서서히 얼려갔다. 장례식이 끝난 후 친족들이 모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민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아버지가 곤란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 아이를 키우는 건 무리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러자 모두의 시선이 승호에게 향했다. 지역에서 유명한 의사인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민준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한테는 새 가족이 있어? 아내도 반대하고 이 아이가 의사가 될 보장도 없어. 그의 말에는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은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은 승호가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이혼 후에도 지역에서 유일한 큰 병원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 치료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승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냉정함이 민준이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드리웠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상냥했는데 아빠 집에 가는 것보다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 곳이 더 재미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을 민준이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은 받았다.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민준이는 작게 몸을 움츠렸다. 어머니를 잃고 이제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으려 하는 순간이었다. 그 고독한 감정이 민준이의 작은 가슴을 조용히 짓눌렀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세차게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잠깐만 기다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나타났다. 김민지, 지은의 여동생이었다. 평소 고급 클럽 크리스탈에서 넘버원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날만큼은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로 언니의 장례식에 달려왔다. 어차피 너희는 이 아이를 데려갈 생각도 없잖아. 이민지가 친족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내가 이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할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 안에는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이에 대한 연민이 조용히 녹아들었다. 조부모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고 승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아, 클럽 호스티스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 세상 시선도 생각해야지. 승호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민지는 차갑게 웃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려는 의사가 세상 시선을 논해 승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민지는 말을 이어갔다. 양육비 같은 건 기대하지 않으니까 안심해. 나 혼자서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보일게. 민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의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언니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깊은 애정이었다. 사실 승호는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속으로 안도했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새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되니 그에게 이보다 편리한 해결책은 없었다. 맘대로 해. 승호는 토해내듯 말하고 서둘러 장례식장을 떠났다. 조부모도
그게 제일 좋을지도 라며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그들의 등을 보며 민지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언니의 유언을 따르는 길이라고. 장례식장에는 민지와 민준이만 남았다. 민지는 민준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기억해. 언니가 자주 하던 말. 민준이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거만하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민지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언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랐어. 그리고 나도 너를 지킬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따뜻한 손길이 민준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갔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다. 민지의 손은 따뜻했고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민지의 아파트는 민준이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고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은 아름다웠고 어머니와 살던 좁은 아파트와는 전혀 달랐다. 그곳에서 민준이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슴속 그리움은 여전했다. 새로운 생활 속에서 특히 인상 깊은 일이 있었다. 첫 저녁 식사 시간, 민지는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를 내놓았다. 민준아, 이건 언니의 특기 요리였어. 민준이는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멈췄다.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때? 맛있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된장찌개와는 달랐다. 그 미묘한 차이가 민준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며칠 후, 민지의 동료 이지혜가 딸 수아를 데리고 놀러왔다. 수아는 민준이와 같은 또래의 밝은 여자아이였다. 민준아, 너희 엄마 된장찌개 잘하셨다며? 수아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민준이는 작게 대답했다. 응, 못했어. 지혜와 민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래, 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제일 좋아했어. 민준이가 말을 이어갔다.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좋아했어. 그 말 속에 담긴 그리움이 방 안을 조용히 채웠다. 그날 밤, 민준이가 화장실에 일어나자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살짝 엿보니 민지가 요리책을 펼쳐놓고 된장찌개를 몇 번이나 다시 만들고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고 쓰레기통에는 실패한 요리의 잔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번 더 해보자. 민지가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일이 있음에도 민지는 민준이를 위해 몇 시간이나 부엌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니의 맛을 재현하려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다음 날 낮,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민지는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이건 언니의 레시피 노트야. 민지가 기쁜 듯이 말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맛의 양념이 적혀 있어. 노트에는 지은의 정갈한 글씨로 버터는 적게, 우유는 데워서, 채소는 부드러워질 때까지 같은 세세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민지가 만든 된장찌개는 이전과 달랐다. 민준이는 한 입 먹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맛이랑 비슷해. 민준이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민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언니 노트, 겨우 찾았어. 그래도 몇 번 만들어도 잘 안 돼서 그 순간 둘 사이에 스며든 따뜻함이 가족의 유대를 조용히 새겼다. 민지 이모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네. 민준이가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다. 하아, 이모라니. 민지가 일부러 눈살을 찌푸리며 장난쳤다. 실례네. 민지 누나지. 아직 현역이야. 민준이는 민지의 표정에 웃음이 번지며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민지 누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네. 그럴 거야. 민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민준이를 지킬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대화 속에서 민준이의 마음속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오랜만에 푹 잠을 잤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에 감싸여서였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드물게 긴장된 표정으로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 누나, 야구를 해보고 싶어. 민지는 놀랐다.
소극적인 민준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한 건 처음이었다. 야구 좋지, 민지가 기뻐하며 대답하자 민준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수아가 등을 떠밀어줬어. 민준이 야구 좋아하잖아. TV로 항상 보니까 하면서 용기를 냈어. 민준이의 마음속에 싹트는 작은 희망이 민지를 감동시켰다. 야구부에 들어간 민준이는 타고난 성실함과 노력으로 점차 실력을 키웠다. 민지가 클럽에서 사람을 대하는 솜씨를 보여준 덕분인지 팀원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익혔다. 고등학교에서도 야구를 계속한 민준이는 팀의 중심 선수가 되었다. 3학년 봄, 처음으로 선발 출장이 결정되었다. 경기 당일, 민준이가 타석에 서자 스탠드에서 익숙한 응원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힘내. 돌아보니 민지가 지혜, 수아와 함께 응원하러 와 있었다. 민지는 가게 단골에게 경기 정보를 듣고 서둘러 달려온 것이었다. 첫 타석에서 민준이는 멋지게 라이트 스탠드로 홈런을 날렸다. 그 순간의 쾌감이 민준이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스탠드의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다. 언니 말대로네. 민지가 중얼거렸다.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꺾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이 경기 후 민지는 민준이를 세게 안았다. 언니도 봤어. 그 포옹 속에 담긴 애정이 민준이의 인생을 더욱 밝게 비추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민준이는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야구 실력은 있었지만 프로를 노릴 정도는 아니었다. 그때 민지가 제안했다. 민준아, 대학 가보지 않을래? 돈 걱정은 마어나 제대로 저축했어. 언니의 보험금도 있고 민지는 민준이를 위해 매달 꾸준히 교육 자금을 모아두었다. 고급 클럽에서의 수입 대부분을 민준이 학비로 저축했다. 뭐 공부하고 싶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법학과에 가고 싶어. 법학과. 변호사가 되고 싶어. 응, 엄마가 말했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법으로 사람을 지키고 싶어. 민준이의 말에 민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의 가르침이 민준이 마음에 뿌리내렸음을 느꼈다. 수험 공부에 몰두하는 민준이를 민지는 전력으로 지원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를 위해 야식을 만들고 참고서 비용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민준이는 법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다. 합격 발표를 본 순간 둘은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다. 언니, 민준이가 훌륭하게 자랐어. 민지가 하늘을 향해 보고했다. 그 기쁨이 둘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대학생이 된 민준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인생을 걸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법학 공부는 민준이에게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다. 헌법, 민법, 형법을 배우며 법이 약자를 지키는 무기임을 실감했다. 민지의 지지 덕분에 민준이는 변호사 사무소 대표 박민호를 알게 되었다. 민호의 사무소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의 상담 창구도 운영했고 민준이는 수아와 함께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너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곤란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민호가 민준이에게 말했다. 그 말은 민준이의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격려하는 듯 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민준이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많이 만났다. 이혼 소송으로 상처받는 아이들, 의료과실로 고통받는 환자 가족, 직장에서 파워 하라스먼트로 고민하는 노동자.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대학 4년을 거쳐 민준이는 사법시험에 멋지게 합격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수아, 지혜, 가게 동료들까지 축하하러 달려왔다. 언니, 민준이가 정말 훌륭하게 됐어. 민지가 지은의 사진을 향해 보고했다. 그 성취감이 민준이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사법연수를 마치고 변호사가 된 민준이는 민호의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의료과실로 고통받는 환자 가족의 상담이 들어왔다. 고급 병원에서 치료 중 중대한 실수가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담당 의사가 특정 환자를 우선시하고 우리 같은 일반 환자는 뒷전으로 밀렸어요. 의뢰인이 눈물로 호소했다. 민준이는 정의감에 불타 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며 상대 병원 이름을 알았을 때 그의 피가 얼어붙었다. 서울중앙병원, 과거 자신을 버린 아버지 승호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었다. 그 이름이 민준이의 가슴에 익힌 상처를 다시 파헤쳤다. 설마 이 조사를 진행하자 놀라운 사실이 잇따라 밝혀졌다. 소송 대상인 의료과실 패턴이 15년 전 어머니의 죽음과 매우 닮아 있었다. 오래된 차트를 검토하니 승호의 병원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환자의 치료를 뒷전으로 미루는 체질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 지은의 차트를 발견했을 때였다. 이혼한 전처이기 때문에 응급성을 요하는 치료를 다음 날로 연기. 민준이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죽음은 승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인재였다. 그 진실이 민준이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었다. 법정 준비 중 상대 측 대리인으로 나타난 것은 승호 본인이었다. 15년 만에 재회, 승호는 민준이의 얼굴을 보고 놀라움에 얼어붙었다. 민준아, 설마 내가. 오랜만이네요. 민준이가 차분히 대답했다. 이번에는 법정에서 제대로 이야기 나눠요. 승호는 필사적으로 화해를 제안했지만 민준이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당신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민준이. 말에 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있을 리 없어. 승호가 격하게 부정했다. 이 차트에 모두 적혀 있어요. 민준이가 자료를 내밀었다. 이혼한 전처이기 때문에 응급성을 요하는 치료를 다음 날로 연기. 당신이 쓴 기록이에요. 그 증거 앞에서 승호의 내면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승호는 자신의 필적으로 쓰인 기록을 보고 말을 잃었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의사로서의 판단으로. 사정,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로서의 사명보다 개인적인 감정을 우선한 거예요. 승호는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준이는 조용히 일어섰다. 어머니는 말했어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의사라는 강한 입장을 약한 환자를 버리는 데 썼어요. 그 죄를 갚아야 해요. 민준이의 말은 승호의 가슴을 조용히 꿰뚫었다. 승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이제 자신을 궁지로 모는 입장에 있음을 깨달았다. 기다려, 민준아. 나는 아버지야. 아버지, 민준이가 돌아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아이를 버리지 않아요. 당신은 15년 전에 그 자격을 포기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차가운 진실이 승호의 마음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누나, 사실 알고 있었어.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민준이가 변호사가 되면 언젠가 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언니의 한을 풀어줄 날이. 민지의 말은 민준이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다음 날, 민준이는 결단을 내렸다. 승호의 변호를 맡는 대신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서기로 했다. 먼저 현재 소송 중인 VIP 환자의 변호를 맡았고 동시에 15년 전 어머니의 의료과실 사건에 대한 고발 준비를 시작했다. 조사를 진행하자 승호 병원의 악질적인 체질이 드러났다. 환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난한 환자에게는 대충 진료하며 의료과실을 은폐하는 행태. 어머니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 사실들이 민준이의 정의감을 더욱 불태웠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니 수아가 자료를 정리하며 놀랐다. 그래서 철저히 해야 해, 민준이가 대답했다. 민호도 전면적으로 지원했다. 내 어머니 같은 피해자를 2번 다시 내지 말아야 해. 이건 정의의 싸움이야. 그 지지가 민준이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재판 준비가 갖춰진 날, 민준이는 법정에서 승호와 다시 대치했다. 설마 내가 나를 고소할 줄은 몰랐어. 승호가 초췌한 얼굴로 말했다. 은혜 갚음이에요. 민준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강한 입장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어머니를 죽인 당신에게 이게 제 은혜 갚음입니다. 민준이의 말은 승호의 내면을 서서히 파헤쳤다. 은혜 갚음. 장난치지 마, 나는 아버지야. 아버지는 아이를 버리지 않아요. 당신은 15년 전에 아버지를 그만뒀어요. 민준이가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의 신념을 이어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당신 같은 인간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도 제 일이에요. 그 결의가 법정을 조용히 물들였다. 법정에서 민준이는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승호의 차트, 다른 피해자의 증언, 병원의 차별적 체질을 보여주는 문서.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었다. 피고는 의사라는 직업에 사명을 잇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환자의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과실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살인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민준이의 논고는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승호의 변호사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이 민준이의 가슴을 조였다. 판결은 완전 승소였다. 승호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병원은 영업정지, 거액의 배상금이 명령되었다. 이걸로 어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겠네. 민준이가 판결문을 쥐며 말했다. 법정을 나오자 민지, 수아, 지혜, 그리고 가게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민준아, 잘했어. 민지가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 속에 담긴 따뜻함이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듯 했다. 그날 오후, 모두 지은의 묘지를 찾았다. 언니, 민준이가 내 한을 풀어줬어. 내 신념은 이렇게 훌륭한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어. 민준이는 묘비를 향해 맹세했다. 엄마, 앞으로도 엄마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약한 사람을 계속 지킬게요.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마치 지은이 미소 짓는 듯 했다. 그 광경이 민준이의 마음을 평화롭게 물들였다. 클럽 동료들도 이 특별한 가족의 유대를 지켜보았다. 혈연은 없어도 애정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거기 있었다. 언니는 틀리지 않았어. 이민지가 중얼거렸다. 강한 사람은 정말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민준이의 복수는 완료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증오에서 비롯된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에 기반한 진정한 은혜의 갚음이었다. 몇 년이 지난 후 민준이는 독립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사무소 이름은 지은 법률사무소. 어머니의 이름을 딴 그곳은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 수아는 사회복지사로 민준이 사무소와 연계하며 가정 문제를 지원했다. 둘은 좋은 파트너로 많은 가족을 구했다. 그 과정에서 민준이는 자신의 과거를 초월한 힘을 느꼈다. 민지는 여전히 클럽에서 일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곤란에 처한 여성들의 상담자가 되는 일이 많아졌다. 언니 가르침이 정말 옳았네. 민지가 민준이 사무소를 방문한 날 말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민준이를 보면 그게 잘 보여. 어느 날 민준이에게 한 소년이 찾아왔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갈 곳을 잃은 아이였다. 그 모습은 과거의 자신과 겹쳤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민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지켜줄게. 어머니의 묘지에서 민준이는 오늘도 보고했다. 엄마, 또 한 명 지킬 수 있었어. 엄마의 신념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오늘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 무지개처럼 민준이의 삶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